가까운 약국에 가셔서 그러니까 관절이 아픈데 도움이 되는 약을 좀 주세요. 이제 그러면 정말 많은 약을 아마 추천을 받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약을 먹어야 될지 아마 굉장히 좀 난감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목욕탕을 가거든요. 그러면 이 어머님들이 정보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 얘 뭐 먹으니까 연골이 그냥 하나도 안 아프더라. 누가 맞아요. 그거 먹고 쌩쌩해졌더라. 무릎 아주 그냥 뛰어다닌다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저게 정말 다 맞을까? 저게 다 도움이 될까?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이런 거가 좀 궁금증이 맞아. 되게 많이 그게 궁금할 생기거든요. 거예요. 예. 네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관절염 약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뭘 써야 할까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 관절염 약 진단을 받으면 또 병원에서 약을 주잖아요. 그 약들에 대한 그 성분, 정체 어떤 거죠?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처방 받으시는 약들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라고 합니다.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은 원래 우리 몸 안에 있는 약인데요. 스테로이드는 사실 온몸의 면역 반응을 다 억제하기 때문에 관절의 염증도 줄이고 아픈 것들을 뭐 낫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관절염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몸의 면역 기능 이런 데 영향을 다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먹거나 처방받아서 쓰기에는 조금 위험한 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아닌 관절의 염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약들을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소염 진통제로 다 알고 계시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쓰고 퇴행성 관절염에도 쓰고 통풍에도 쓰고 여러 군데서 지금 다 쓰이는 약입니다. 조사를 해보면 진통소염제 계열에서 우리나라에 식약청에 등록된 약이 한 180가지 정도 그렇게 많아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약 중에서 유효성이 좀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중복으로 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걸러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한 100여 가지의 100개 정도 약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도대체 뭘 처방받는지 그런 것들 환자분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맞아요. 많고요.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130년 됐습니다. 지금. 우와. 그런데 이전에 썼던 그런 소염제들은 관절에만 듣는 게 아니라 또 위장장애도 좀 일으키고 또 심장에 어떤 무리를 준다든지 이런 콩팥에도 무리를 줄 수 있고 이런 좀 비선택적으로 비선택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그러니까 무릎에만 딱 선택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전신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작용하는 그런 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근골격계에만 작용하는 그런 선택적인 소염제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들을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병원에서 주로 처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은 뭐 그때만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냥 뭐 통증만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약을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소염제가 있어요. 또 진통제가 있고. 그렇지. 근데 어떤 것도 진통 소염제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 어떨 때 효과가 있는지, 네. 뭐 어떨 때 용도가 있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진통, 소염 그냥 다 하나씩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환자분들이 외래 오시면 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약을 써보고 증상을 보겠습니다 하면 진통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하시거든요. 네. 진통제 쓰면 그때만 낫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맞아.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관절염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어떤 이제 관절이 망가진 상태 또는 연골이 손상된 상태 그로 인해서 뭐 물도 차고 활액막에 염증도 생기고 여러 상태를 다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증상이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좀 불길이 좀 거세게 일어날 때 많이 아플 때가 있고 또 이제 불길이 좀 잦아들 때 그리고 요즘은 좀 무릎에 물도 안 차고 소리도 안 나고 편하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맞게 이제 약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약을 쓴다고 해서 연골이 갑자기 재생이 된다든지 어떤 뭐 구조적으로 갑자기 젊은 사람의 연골처럼 좀 회복이 된다든지 그런 약들은 아니거든요.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맞아요. 거는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뭐 먹을 수 있는 진통제, 소염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냥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다양한 관절 영양제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선전도 많이 건강식품, 하고. 보조제 네네.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네네네. 통증이나 아니면 관절의 기능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12년 전쯤에 유럽에서 그런 골관절염 치료제들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쓰는 약들 중에 속효성으로 빨리 듣는 약들을 시라도아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시라도아. 네, 이게 약자라서 시라도아. 그렇고요. 그냥 속효성 골관절염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진통 소염제들, 타이레놀 뭐 관련된 그런 약들이겠고요. 그거하고 별개로 시사도아라는 약이 있습니다.
네, 요것도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드렸던 어떤 관절 영양제라든지 내가 그냥 처방받지 않고 사서 먹을 수 있는 약들을 넓게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글루코사민이 됐든 아보카도 추출물 관련된 맞아. 약품도 있고요. 디아세레인이라고 옛날에 좀 유명했었고, 히알루론산, 일반적으로 연골 주사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콜라겐도 이제 추출해서 먹는 것들이 있고요. 비타민 D도 포함이 됩니다. 비타민 D도 약국에서도 사 먹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 대형마트에서도 팔고 있죠. 네. 그리고 강황이라는 어떤 뭐 인도에서 유래한 그런 뭐 강황도 여기 들어가요? 식물도 거기 들어갑니다. 네. 카레. 네, 맞습니다. 터메릭이라고 하고요. 그 추출물을 먹기도 하고, 생강 추출물도 관절염에 서구에서는 오래 쓰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MSM, 네, 식용유황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스웰리아 등 뭐 여러 가지 식품으로 분류되는 종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런 약물 중에 좀 우리 무릎에 도움이 되는 또는 연골 상태를 조금 장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숨어 있지 않을까 열심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찾아주세요.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식품 중에서 이제 영양제라고 이제 불리는 것도 있잖아요. 뭐 건강 보조식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의사들이 추천하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거가 없는데 이걸 의사는 사실 근거에 의해서 치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함부로 추천하기가 어려운데, 이 관절 영양제 시사도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사실 우리 학회에서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돼 있고 연구가 많이 돼 있거든요.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이런 거에 대한 근거 같은 게 혹시 나온 게 좀 있으면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유럽이나 특히 유럽에서도 프랑스 정형외과 학회에서는 그런 뭐 아보카도 추출물이라든지 아니면 강황 추출물들이 소염제 용량을 좀 줄이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 실정에서 보자면 한국은 굉장히 이제 의료적인 그런 제도가 잘 되어 있고 또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는 것들도 어떤 접근성이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것 외에도 조금 니즈가 더 있으신 것 같아요. 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외에 어떤 식품으로 내가 평소에 약을 먹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을 쓰지 않을 때 내가 쓸 만한 약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사도와 식품 영양제 같은 것들이 개개인의 좀 증상을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시사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한약 성분에서 추출을 했다든지 천연물에서 추출한 그런 약들이 20년 이상 쓰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대기업들이 그렇게 관여를 해 있는 그런 약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품으로도 이제 영양제를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활발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좀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효과가 확 나타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통증을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시사도화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또 이 시사도는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소염제 종류도 100가지가 되는데 이런 식품 영양제들도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용량도 너무 다양하고 제형도 너무 다양해요. 캡슐로 먹는 것도 있고 그냥 알약으로 먹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바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립을 해서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성분들만 모아서 좀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직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신규철 박사님께서도 그런 고민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끔찍 누르셨는데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제 미국에 연수 가셨을 때 이런 시사도화에 대한 연구를 미국에서 이제 거의 초창기에 이제 시작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고 오셨고 그쪽 연구진하고도 이제 좀 긴밀하게 교감을 나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병원에서 처방하는 그런 시사도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관절식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사도화 성분들 하나가 아니고요. 단일 제제가 아니고 복합 제제이고 그리고 치료 효과를 어느 정도 이제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용량까지 어떤 이제 농축을 하는 그런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쓰고 있고 저도 가끔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98년도에 미국 존스 홉킨스에 유학을 갔다 왔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척추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갔는데 뭐 정형외과니까 이제 관절하시는 분들도 같이 있고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생소한 약을 처방을 하는 거예요. 약도 아닌데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 이름이 이제 글루코사민, 많이 들어봤어. 콘드로이친, 이제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저희 어머님이 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었는데 그 퇴행성 관절염이 증상과 통증, 불안, 불편한 정도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건 인공관절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한 경우가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고 그렇지만 몸은 불편하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글루코사민 같은 그런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매일 사서 보내드렸어요. 국내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귀국한 다음에는 국내 없으니까 한번 수입을 해보자 해서 뭐 제가 수입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약회사에 있는 분 통해서 이제 그게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죠. 이런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같은 성분인데 가격 차이가 굉장히 다양해요. 똑같은 성분인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상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약은 효과가 있는데 같은 성분인데 이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이상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순도 때문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더 이거를 좀 고순도의 순수한 원료를 갖고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만들어 봤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특히 뭐 손목에 이제 건초염이라든지 뭐 손가락 아프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꽤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좀 무릎을 무리해서 최근에 이제 물이 차가지고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낫더라고요, 이게. 나는 이제 무릎이 이렇게 안 낫는지 몰랐는데, 이런 이제 이걸 좀 먹고 나니까, 증상이 점점 호전되는 거를 본인이 느끼니까, 뭐 이런 것들은 진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최근에 정형외과 학회에서도 이런 이제 시사도화에 대해서 이제 심포지움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이런 의사들이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는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사실 좀 성분도 바꿔서 한번 새로 이제 다시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사도화가 좋은 점은 운동을 할 때 이제 아무래도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치료를 병행을 할 때 시사도화를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에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운동만 하는 그룹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시사도화를 복용하는 그룹에 있어서 어떤 기능적인 차이나 아니면 환자의 어떤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수능도죠. 내가 얼마나 운동을 자주 하러 가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의 습관하고 연관이 있는데 약을 먹는 것도 일종의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약간은 이제 그런 정신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하는데 약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는 거 그게 일종의 습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습관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약들을 쓰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 약한 어떤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진통 효과가 세지 않더라도 그런 습관화를 시키고 그리고 먹었을 때 관절 영양에 도움이 된다면 환자분들이 이제 시도를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시사도화가 굉장히 장점이 있고 합병증이 없으니까 부담 없이 식품처럼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관절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허리는 조금 아프지만 이 무릎 관절 이런 건 좀 괜찮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을 할 때 뭐 통증은 없어도 그냥 이런 거 시사도화 약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먹고 운동을 하고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먹는 거는 괜찮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약인 거죠. 네, 미리 먹어도 되고 맞아요. 끝나고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시사도화는 저도 정말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하는데 제가 뭐 다른 약을 특별히 추천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관절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관절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 관절이 망가지면 허리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큰 비용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쵸. 좀 미리미리 예방해서 드셔서 관절이 건강해야 허리가 건강하고 허리가 건강해야 내 몸이 건강하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 시켜 먹어야지. 어떠한 방법이든 나한테 맞는 치료법을 잘 선택하셔서 건강한 관절 오래 가지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